예, 이번 시간은 어, 저번에 만들었던 이 드래곤 슬레이어 이 모델을 UV를 펴서요. 지브러쉬로 넘겨서 바로 작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UV가 뭐냐면요. 3D에서 그 텍스처라고 그러죠. 색을 칠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쓰여지는 개념인데요. 지금 이거는 3D라서 XYZ의 그 값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UV는 그렇진 않고요. 그것을 2D화 시켜서 만든 예, 2D화 시켜서 텍스처를 입히는 한마디로 스티커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UV란 걸 갖다가 지정을 해서 그것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브러시 단계에서 그렇게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지브러시 단계 전에 UV를 한번 대략 펴주게 되면 지브러시에서 작업할 때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UV를 피는 걸 저는 추천을 하고요. 음, 꼭 피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UV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거 프로포션이나 이런 걸 보려고 메시 스무스를 적용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너무 앞이 좀 두껍긴 한데 나중에 이건 수정을 할게요. 지금 수정을 해도 되지만 그다지 어, 지금 수정할 필요성은 못 느끼겠네요. 네. 그래서 메시스무스 적용된 걸 다 이게 일일이 다 풀어줘야 돼요. 한꺼번에 해도 되지만 음, 네, 어쩌다 보니 예 됐습니다. 자 UV를 피는데요. UV는 반쪽만 피면 되는 게 있고 양쪽 다 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건 칼이잖아요.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을 다 볼 한 번에 양쪽 면이 다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쪽만 UV를 피고요. 밑에 쪽은 복사해서 UV 쓰겠습니다. 자, 밑에 면 그래서 지워주고요. 이 겉막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지워줄 거고요. 폰멜 부분도 이렇게 지워줄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 손잡이 부분은 안 지울 거예요. 손잡이 부분은 반만 피지 않고 전체를 다 필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이것도 반쪽만 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 필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UV를 필 건데요. 음, 맥스에서 제가 제일 짜증나게 생각하는 거는 UV 필 때도 여기 아까 전에 에디트 폴립처럼 뭔가를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각 오브젝트마다 다 추가를 해야 돼서, 근데 이 오브젝트들 전체가 다 맵 한 장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저는 다 어태치를 시킵니다. 일단 어, 아 손잡이는 빼고요. 손잡이는 좀 나중에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선택체를 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모디파이어 리스트를 가시면 여기 밑에쯤에 UV 맵이라고 있어요. UVW 맵 이걸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뭔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다시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이렇게 언랩 UVW를 선택을 합니다. 자, UVW 매핑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원래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 폴리곤에는 UV가 없어요. 예. UV 데이터가 없는 상태 폴리곤 데이터인데 거기에 UV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UV, 언랩 UV는 그 UV를 정렬하고, 그러니까 잘 이쁘게 펴서 정렬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에요. 자, UVW 맵, 이 상태에서 언랩 UVW를 가서 여기 에디트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뭔가 그리고 어, 이런 창이 뜹니다. 알 수가 없죠. 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 UV 매핑에 보면은 지금 이게 1대1 비율로 UV가 만들어졌는 생성이 되는데, 이거랑 UV로는 1이에요. 그래서 여기로는 굉장히 넓어, 이렇게, 이거 설명하는 거 보는 게 더 빠르겠네요. 지금 이거가 지금 이 비율이 여기 보시면 490대 64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490이니까 500으로 가죠. 500, 500 하면 이렇게 주황색, 그,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하여튼 이것이 정사각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언랩 UV로 가서 에디트를 눌러보시면, 아, 적용이 안 됐네요. 이 상태에서 다시 언랩 UV를 지우고 다시 적용하시고 에디트를 눌러보시면, 네, 이제 알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위에서 본 것 같이 돼 있죠? 자, 이걸 제가 원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언랩 이거를 갖다가 한번 펴봅시다. 여기서 왜 피냐면은 지금 이 UV에는 깊이 값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위로 이렇게 됐을 경우 여기 예를 들어서 2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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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요 면은 이 언랩 UV에서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지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 펴줘야 됩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지금 이것과 이거 겹쳐 있는 부분을 펴줄 건데요. 여기서 셀렉트 엘레멘트 해서 이제 하나 선택하면은 지금 아까 어 저번에 에디트 폴리에서 5번 누르 다섯 번째 것처럼 하나의 오브젝트가 다 선택이 됩니다. 연결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거 옮겨주시고, 이것도 고리도 옮겨주시고, 이것도 옮겨주시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선택하시고요. 이제 이거 옆으로 당겨서 보기 편하게. 자,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툴 누르시고요. 여기 릴렉스라고 있어요. 자, 릴렉스 해가지고 한번 창이 뜨죠, 그냥. 음. 그래서 스타트 릴렉스를 누르면 쥐가 알아서 이렇게 펴줍니다. 근데 이게 무한히 가요, 거의. 좀 이상하네요. 여기 옵션이 있는데 옵션 맞춰가지고 한 번씩 눌러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계산하는 방식을 지정해 주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더 잘 되고 어떤 경우 저게 잘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는 이렇게 겹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겹쳐 있는 거예요. 이 선들이 이게 꼬여 있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겹쳐 있으면 안 돼요. 옵션을 좀 바꿔서 이상한 부분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옵션을 바꿔가면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얼씨구. 자, 지금 잘 안 되는 이유가,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컴퓨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계산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아이고, 난리다. 자, 이럴 경우는 저는 그냥 손으로 핍니다. 예, 그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이게 꼬여 있으면은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일일이 펴줘도 돼요. 옛날에는 아까 릴렉스로 해서 쭉 펴주는 거 그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다기보다는 짜증났어요. 이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뭐랄까요? 초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잘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막상 그래픽 디자이너들, 이 3D 그래픽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이 UV 피는 게 가장 짜증나는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바 쓰고 싶어지죠. 음, 네, 이렇게 해줍니다. 요즘 지금 제가 또 쓸 그 지브러쉬랑 뭐 RTT라고 부르는 뭐 그런 것들을 쓸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옛날처럼 빡빡하게 여기다가 격자를 대가지고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게다가 또 지금은 지브러쉬 넘겨서 작업할 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빡빡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겹쳐 있으면 풀어주는 게 좋아요. 이유는 이 최종 데이터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또 UV를 또 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이 메쉬를 또 이용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펴주면은 나중 작업에 도움을 줍니다. 음. 그리고 UV 편 연습은 만약에 이쪽으로 취미든 뭐든 하실 때는 꼭 해야 되는 작업 중 하나예요. 중요합니다. 음. 뭐 어쩌다 보면은 모델링보다 더 짜증나는 모델링은 눈에 보이는 거라도 있지 이건 그런 것도 없거든요. 짜증나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음,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 네, 빠르게 갈게요. UV 이 에디터의 사용법은 이것 또한 구글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고요. 책으로도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너무 구글들이 모든 책에 다 설명이 친절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 3D 맥스라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맥스를 다루는 책이라면요. 특히 한국 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3D 맥스 책이 다 초급용이거든요. 어, 3D 관련 책들이 중급 이상은 거의 없어요. 나와도 안 팔리는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영문으로 대부분 저도 튜토리얼로 공부를 하는데요. 미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일단은 대충 펴줘도 돼요. 지금 제가 피고 있는 부분은 여기 있는 이 홈 부분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 홈 부분은 이렇게 모델링으로 처리 안 하고 맵으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뭐 어차피 연습 삼아 하는 거니까 하죠. 자, 이렇게 폈어요. 자, 폈고요. 아, 여기도 이렇게, 어, 네. 이런 거 볼 수가 없어요. 성격이 좀 이상해서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저 여기 이 부분인데요. 여기 고리 연결 부분인데요. 자, 여기는 UV를 필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거는 이렇게 막혀 있는 메쉬의 경우는 잘 안 펴지거든요. 아니, 잘 안 펴지는 게 아니라 거의 안 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럴 때는 좀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선택하고, 루프, 루프, 음, 실제로, 어,
저 같은 경우는 마야 유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선택하신 다음에 브레이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이렇게 녹색으로 녹색으로 선이 생겨요. 이거 떨어진 보더 엣지라는 소리거든요. 자,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띄어내고요. 자, 이거 선택하시고 릴렉스 하면 요 밑에 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전체 선택하고 릴렉스 하면 이게 펴집니다. 어, 이렇게 요즘에는 굉장히 아이고, 편하게 펴지는 편이에요. 이것도 겹쳐 있는 것 같은데 아, 난감하군요.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 자, 지금 보니까 요 위에 면하고 여기가 면이 겹쳐 있어요.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 안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건 글로우가 없나? 어, 요거 선택해서 이렇게 또 플러스 해서 플러스 이렇게 또 플러스 지금 보면 요거랑 요것만 이제 일단은 겹쳐져 있는 건 다 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여기 요 면이죠. 근데 공간이 여기랑 요만큼밖에 안 되겠으면 이만큼 너무 넓으니까요. 다시 아이고 이거는 옆으로 빽 띄워 놓을게요. 자, 이거를 택해서 이거 되게 편하게 하는 방법 있으시면 따로 뭐 하시면 돼요. 제가 잘 모르는 거니까요. 제가 하는 게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음,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예, 마야 유저예요. 네, 됐습니다. 일단은 이거 폈어요. 자, 폈고요. 이제 여기 이거 이거 선택해서 한번 눌러보시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또 이게 또 버전마다 또 달라요. 이게 계산 엔진이 각 버전마다 다른지 예, 지금 이것도 꼬여 있어요. 지금 여기도 아이고 지금 이거는 X축 Y축이 바뀌어 있는데 이거 풀어주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겠네. 잠깐만요. 이럴 경우는 예스 리셋 엑스폼으로 한번 갑시다. 리셋 엑스폼은 초기화해주는 툴이에요. 네. 아까 UVW 매핑을 적용했으니까 UV는 가지고 있거든요. 폴리곤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할 필요는 없거든요. 언랩으로만 가도 돼요. 상태로 하고 네, 그대로 아까랑 똑같이 있죠. 여기서 딜리트 누르면은 아까 한 게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컬랩스로 해서 합쳐주는 게 좋거든요. 어, 이게 그래픽 용어다 보니까 어, 보통 합치다 하면 머지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머지랑 또 컬랩스랑 또 달라요. 또 개념상으로도 다른가 보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쪽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게 좋죠. 물론 이거는 저희 같이 업계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어허,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에이, 안타깝다. 그러니까 제가 맥스를 안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인데요. 네, 계속되는 변명이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일일이 그냥 펴줄게요. 어차피 당장 필요 없으니까. 음, 이럴 때 보면 가슴이 아파요. 물론 마이어로도 다 되기 때문에 딱히 맥스를 공부해야 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알면 좋죠. 근데 모르니까 뭐 무식하면 몸이 힘들다고 이렇게 일일이 그냥 펼게요. 얼마 걸리지도 않은데요, 뭐. 네, 폈습니다. 예, 이제 됐어요. 아, 이럴 때 날릴 수 있는 드립은 참 쉽던데. 됐습니다. 일단은, 됐고, 이것도 콜랩스 해줄게요. 그리고 저장해주고. 자, 이제 이거, 손잡이 부분, 이건 아까 UV 생성 안 해줬으니까, 이번에 UV 생성을 해줄게요. UVW 매핑을 하고요. 근데, 지금 아까는,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이 주황색 이 박스가 이게 박스잖아요. 근데 박스도 어, 박스가 아니라 이게 면이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실린더리컬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이 모양에 맞춰서 동그랗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보죠. 이것도 일일이 펴줘도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좀 더 편하게 한꺼번에 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좋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좀 깔끔하지가 않죠? 여기 녹색 선을 보면 이렇게 삐뚤빼뚤해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자 지우고요. 여기서 어 어디 있냐? 여기서 이 기지모를 선택한 다음에요. 이걸 좀만 돌려주시면 기지모를 선택한 다음에 좀만 돌려주시면 해결돼요. 대신 이 기지모를 선택했을 때 음, 여기 또 녹색 선이 생기는데요. 이 녹색 선이 좀 잘 안 보이는 데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 오히려 정면이 아니라 옆쪽으로 가면 되기 좋기 때문에 이걸로 90도를 틀어줄 거예요. 90도를 틀어주지 마시고요. 90도면 또 아까처럼 이렇게 또 이 옆이 또 삐뚤빼뚤할 수 있어요. 저는 92도 해놓고 이제 또 UVW 언램 UVW 매핑을 가보겠습니다. 똑같네. 어, 이것도 손으로 핍시다. 자, 어쨌든 자동으로 100%다 해주는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3D에서는 특히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삐져나온 것들을 선택해서 브레이크로 해서 잘라주시고요. 셀렉트 엘리멘트에서 이렇게 해서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서 네, 옆쪽에 갔다가 버텍스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선택하고 빼고 이렇게 이 선을 선택하신 뒤 여기서 웰드 셀렉티드
하면은 이 밑에 선들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하시고 웰드 셀렉티드 하면은 선들이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쪽 옆면이에요. 옆면도 어, 그, 예, 정리를 해줘야죠. 전체 선택하고 Alt 누르고선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위에 있죠? 이 선 위에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브레이크는 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할게요. 여기도 선택하시고 이렇게 선택, 아이고, 네, 선택하시고 야, 이게 캠타시아만 키면 이래요. 자, 선택하시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떨어뜨렸으니까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게 굉장히 난감하군요. 네. 여기 아직 이거 붙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기서 또 나와라. 이상하게 이게 자꾸 음, 오류가 캠타시아만 키면 이러네요. 자, 여기서 선택해서 타겟을 해서 여기다가 붙이고 또 여기다 붙이고 이것도 여기다 붙이고 오케이 붙였으니까 이거 선택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음, 이쪽 면은 솔직히 그다지 필요가 없어요. 없어도 되는 면이에요. 이거 대충 펴도 돼요. 여기는 이 면은 보이지도 않을 거고요. 한데 또 제 성격상 또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도 어,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도 이런 식으로라도 펴줘야 돼요. 실제로 거기 모딩 돼 있는 것들 보면요. 대충 이런 것 그냥 대충 처리한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게임에서조차도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잠깐만 그러면 이거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 이렇게 폈어요. 어, 이거 피는 거는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제 갑시다 다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손잡이하고 여기를 다 폈어요. 손잡이하고 칼 부분을 다 폈고요. 이제는 이게 전체를 합쳐서 이제 배치를 해주면 돼요. 자, 이제 배치를 해봅시다. 보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그리드는 지워주고요.
자, 지금 이게 칼 날 부분이고요. 이쪽으로 붙여놓고, 이거는 저기 고리 부분 키웁시다. 그 다음에 이것도 고리 부분. 이거는 사슬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 고리의 밑바닥 부분. 쓸데기 없는 부분이죠. 보이지도 않을 부분이에요. 그래도 파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높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자, 이것은 건막이 부분인데 이건 좀 키웁시다. 왜냐면은 어,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거나 중요도가 높은 잘 보이는 부분은 좀 키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1, 2인칭 모드일 때도 좀 크게 보이기 때문에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손잡이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줄여도 돼요.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요. 자, 이건 폼멜 부분인데 폼멜 부분 좀 키웁시다. 됐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키워서 음,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면 돼요. 일단은 나중에 이걸 또 수정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지브러시에서 이 컨셉상 여기 보시면 날 부분하고요, 요 칼 등부 배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하고 재질감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 오돌도돌한 질감 차이도 내야 되고, 이 부분에서 지브러시에서 이거랑 이거랑 분리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에서 요 칼등 부분을 잘라낼 거예요. 지금은 이해를 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브러시 넘어가면은 왜 그런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잘라줄 거예요. 자, 됐죠? 이렇게 선택하신 뒤 여기 선 위에서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 브레이크 해서 이거 선택하시고 이거를 옆으로 옮겨요. 이렇게 옮겨요. 이렇게 폈습니다. 나중에 실제 게임 데이터를 만들 때는 이걸 한꺼번에 할 거예요. 한꺼번에 합쳐서요.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다시 이거 컬렉스 올 해주고요. S 해주고, 이 손잡이 부분은 따로 디태치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반쪽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건 전체 다 있는 부분이니까요. 반쪽밖에 없는 부분을 카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카피해 주시고, 이렇게 선택하고 어태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하시고 버텍스로 선택하시고 여기 웰드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버텍스들이 다 붙거든요. 예, 이제 일단은 지브러시로 넘길 수 있는 데이터는 완성하였습니다. 완성하였고요. 네, 지브러시로 넘겨보죠. 자, 지브러시 넘길 때는요, OBJ 파일로 넘기셔야 돼요. OBJ 파일로. 이게 전체 선택하시고, 이렇게 익스포트 보시면 익스포트 셀렉트. 그냥 익스포트 해도 돼요. 근데 익스포트 하면은 이상한 것까지 넘어갈 수 있으니 익스포트 셀렉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웨폰셋의 드래곤 슬레이어.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여기 파일 옵션에 여기 OBJ라고 있어요. 이거 선택하시고 저장 누르면 여기 옵션 뜨거든요. 여기서 지브러시를 선택하고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저는 마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마야로 프리셋 설정이 되는데 그냥 대충 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브러시를 옮겼을 때 이상하게 깨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 프리셋을 이렇게 변경해서 하시면 됩니다. 엑스포트 하면 엑스포트가 됐습니다. done 하고 저장하시고요. 예, 볼게요. 자, 이게 지브러시 화면인데요. 이게 컨버스예요. 근데 지금 이게 좀 여기에 이건 빈 공간이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공간인데 이거 좀 키울게요. 브러쉬 다큐멘트에서 이거는 끄고요. 몇 사이즈가 좋을까? 2000 곱하기 1300 아니다. 1200 그래서 리사이즈 누르면 이게 커져요. 좀 더 키워도 되겠는데요. 자, 2100에 1300 이걸 너무 키워버리면 여기서 돌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컴퓨터 느려져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지브러시고요. 그래서 임포트를 해서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웹본셋에 드래곤 슬레이어 여기 드래곤 슬레이어가 있죠. 그래서 yes 누르시고 OK 누르시고 다 이렇게 해서 에디트 눌러 들으면 이상하게 나오죠. 그러면 임포트를 다시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임포트 yes. 자, 이럴 경우는 프리셋을 바꿔야 돼요. 이럴 경우는 전체 선택하시고 옆에 가셔서 리셋 엑스폼 하나 해주시고 위치 정보를 리셋 해주는 거니까요. 리셋 엑스폼 플러스2 yes 해서 합쳐주시고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익스포트 셀렉트 하고 다시 OBJ 세팅은 아까 그대로 가긴 하겠지만 리플레이스 하고선 여기서 지브러쉬로 갈게요. 익스포트 그래서 done 저장하고요. 이게 지브러쉬가 파일 이런 시스템이 그 오피스나 그쪽하고 좀 달라요. 지 멋대로예요. 얘네들 이 제작사의 독자적인 어,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별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큐먼트 뭐 이렇게 보통은 파일 있고 에디트 있고 뭐 이런 식의 메뉴 그 순서인데요. 예, 이렇게 불러와졌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이 상태에서 임포트 아까 했던 obj 파일을 클릭하시고요. 이거를 이 컨버스 안에서 이렇게 아이고, 컨버스 안에서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생기죠? 그 다음에 에디트를 누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컨버스에 붙어가지고요. 네, 안 됩니다. 에디트를 누르고선 왼쪽 클릭으로 이 빈 공간을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뷰포트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이게 뒤집혀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지브러시에서 불러왔습니다. 자, 이번 파일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파일에서 지브러시 정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